블루베리 꽃눈 형성기는 7월 상순에서 9월 상순까지 다른 과수에 비해서는 더 긴 기간입니다. 물론 품종마다 차이는 있겠죠. 오늘이 9월 30일, 우리 블루베리 꽃눈 상태 먼저 점검해 봅니다. 가을 빌어주기도 중요하지만 여기 꽃눈이 제대로 오지 않으면 다 소용없는 일이죠. 이건 꽃눈이 온 흔적이 보이고 이 가지는 눈에 보이지 않네요. 이건 아주 또렷합니다. 블루베리 꽃눈 오는 것을 보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오는 눈이 제일 크고 튼튼합니다. 이 가지는 9월 초에 길이가 너무 길어 절단난 것입니다. 절단한 위치에서부터 꽃눈이 내려오네요. 이걸 보면 꽃눈 온 뒤에 절단 전장하면 충실한 꽃눈 다 잘라버리고 빈약한 것만 얻은 셈이 됩니다. 여기 보듯이 블루베리 가지 끝에서 열린 꽃눈이 가장 먼저 오고 또 가장 크고 또 나중 열매도 큰 것이 많이 달립니다. 블루베리 가을 전쟁에서 너무 일찍 해도 자른 자리에서 새순이 나올 수 있지만 너무 늦을 경우에도 이렇게 충실한 열매 다 잘라버리는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열매가 달렸을 때보다 열매가 없을 때 더 부지런해야 다음에 블루베리 굵은 것 많이 딸 수 있습니다. 열매 달린 때 농약을 치지 않으려면 지금 여기는 해충이나 병균, 월동 전에 잡아야 합니다. 지금 친환경 농약이라고 부르는 석회보르도액 잎 남아있을 때 방제합니다. 몇 번 하냐고요? 그건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죠. 평소 병 발생 없는 경우는 한 번, 있었다면 그 정도에 따라 두세 차례. 이 점은 다른 과수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월동전 반개는 농약 치기 싫어하는 사람일수록 확실히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블루베리는 다른 과수보다는 병이 적으니 그렇게 신경은 덜 쓰입니다. 이것도 잎이 있을 때 해야 합니다. 잎 떨어지고도 안 하기보단 낫겠지만 효과는 적습니다. 잎에 있던 병균과 해충이 잎과 함께 낙엽으로 떨어지고 어떤 놈은 숲이 사이로 숨습니다. 이땐 아무리 독한 농약을 쳐도 숨어있는 데다가 아래나 번데기 상태이니 효과가 있을리 만무합니다. 가을 비료주기 영상에서 병충해 방지부터 먼저 얘기하는 것은 아무리 양분을 잘 공급하여 잘 키웠다가 하더라도 병 오면 다 소용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잎이 있을 때 해야 할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가을 비료주기죠. 블루베리는 다른 과수에 비해 단풍이 늦게 들고 낙엽이 지니 월동전 방제나 가을 비료주기에는 시간이 넉넉한 편입니다. 그러나 부뚜막하고 소금도 넣어야 짜죠. 이들이 마지막 광합성을 하여 양분을 뿌리에 저장하는 것을 우리 농부는 도와야 합니다. 블루베리도 다른 월동식물과 마찬가지 가을 비료에는 질소가 중심입니다. 광합성이 가장 필요하고 토양에는 질소가 가장 없을 때이며 효과도 가장 빠르기 때문입니다. 다른 과수는 보통 질소 비료로 요소를 줍니다만 블루베리는 당연히 황산 암모니아, 즉 유황이 더 좋습니다. 질소 효과가 더 좋은 것이 아니라 블루베리 재배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pH 산도 유지입니다. 아시다시피 블루베리는 강산성에서 살기 때문에 용토를 만들 때도 가장 신경을 썼던 일이니 산성을 띠는 유황이 적격입니다. 블루베리를 많이 키우는 사람은 유황을 준비하여 평소 사용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할 수 없이 요소 비료를 줄 수밖에 없죠. 대신 산도 유지를 위해서 유황을 한 줌 정도 해마다 뿌려줘야 할 겁니다. 어떤 분은 식초나 다른 산성 물질을 뿌리면 안 되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일단은 pH 조절은 되지만 곧바로 용탈이 되어버리죠. 대신 황은 토양 속에서 녹으면서 황산, 즉 산성으로 변하니 가장 저기한 산도 조절제이죠. 이때쯤에는 가리비를 안 준 때도 꽤 오래되니 당연히 가리도 넣어야겠죠. 가리도 물론 산성 성질인 황산가리를 씁니다. 인산도 광합성 장애에 관여안이 필요하지만 주려면 진작 주어야 하죠. 진작 주더라도 흔히들 농가에서 많이 쓰이는 용성인비와 같은 인산비료는 염기성 비료니 가급적 피하고 과인산 석회나 아님 수용성 인산비료를 쓰는 것이 산도 유지에 좋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가을 비료로 저장 양분 만드는 데는 이미 늦었습니다. 이놈들은 너무 느리니까요. 그리고 미량 요소도 준비되어 있자면 조금
미량이니까요. 가을 비료는 주는 시기, 방법 다 같지만 이처럼 비료 만드는 것이 다르다면 다르다고 할까요? 우리는 가두리 재배를 하니 가두리 안에 고루 뿌려줍니다. 한 줌 정도 많이 준다고 뿌리가 있는 대로도 흡수하여 저장하지는 않습니다. 안 준다고 내년에 꽃 안 피우고 열매 안 달지는 않지만 우량한가 빈약한가의 차이입니다. 뿌리였으면 바로 급수를 하는 것이 좋겠죠. 과수 가을 비료 주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유박이나 퇴비를 주면 안 되느냐고 물어보십니다. 퇴비는 땅 얼기 전이나 땅이 녹을 때 이른 봄에 밑거름으로 주긴 합니다. 지금 이 시기에 주어서는 가을 비료에는 전혀 효과를 발휘할 수 없습니다. 비료도 물에 잘 녹는 수용성이어야 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것입니다. 수용성이든 지용성이든 나는 무조건 화학 비료를 안 쓴다 하시는 분은 유박이나 퇴비 또는 다른 유기질 비료를 일찍 넣어주고 빠른 효과를 위한다면 미생물을 함께 넣어주십시오. 유기질 비료이든 화학 비료이든 뿌리가 양분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이들 양분이 이온으로 변해야 합니다. 화학 비료는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가수 분해를 하지만 유기질은 미생물이 이온으로 분해합니다. 퇴비를 비롯한 몇몇 유기질 비료는 미생물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래도 다다익선, 많을수록 빨리 분해되어서 식물이 흡수하죠. 미생물은 EM도 있고 지역 농업기술센터에 가면 4가지 농사용 미생물 입맛대로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